백석의 큰 문제 작은 고찰이라는 평론 중 네 번째, 유년들을 위한 문학의 한 측면. 유년, 즉 학년 전 아동들의 세계는 고양이와 집토끼를, 헝겊곰과 나무 송아지를 동무로 생각하는 세계다. 유년들의 세계는 샘세기를 배우는 세계이며 주위 사물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외워보는 세계이다. 유년들의 세계는 유희에서 시작하여 유희에서 끝나는 세계이며 꿈에서 시작하여 꿈에서 끝나는 세계이다. 이러한 유년층 아동들을 문학의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특수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고리끼는 일찍이 이 연령층을 위한 문학을 말하면서 장난과 샘세기를 문학작품의 주요한 제재로 할 것과 산문보다도 시를 이 문학의 장르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고리끼의 이 간단한 말에서 우리는 유년층 문학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는 철없는 장난꾸러기들에게 지나치게 도덕 윤리를 말할 수도 없으며 사상을 선전할 수도 없으며 미추린 학설을 인식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층에 속하는 아동들을 역시 계몽해야 하며 교양해야 한다. 이 간단한 듯 복잡한 역할을 문학은 맡아 나서야 한다. 그들에게 사물을 올바로 인식시켜야 하며 그들을 좋은 소년으로, 청년으로, 좋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교양하여야 한다. 주위 사물의 이름도, 유래도, 형태도, 동태도, 그 생성 발전의 법칙도 적응한 방법으로 인식시켜야 하며 지혜, 사랑, 의지, 염치, 용감성 같은 좋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고른 덕성으로서 그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여 이들을 위한 문학을 창작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제재와 장르가 선택되어 수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제재로서 우리는 이 연령층 아동들의 유희의 세계와 샘세기, 그들의 장난감,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서 그들과 같이 자연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의 세계를 들 수 있을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는 습관이며 큰 길에서 놀아서는 안 되는 준칙이며 함부로 물을 던지거나 울거나 싸우거나 하는 좋지 않은 행동이며 이런 세계를 또한 그 제재들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유년들은 그 사고가 산만하지 않으며 그 감정이 지극히 순이라고 승화된 것이다. 이런 사고와 이런 감정에 호소할 문학은 역시 특이한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고리끼는 이런 본질을 파악한 위에서 유년층 아동들의 문학 장르로 시를 말한 것이다. 감정의 호흡이 짧고 감정의 격조가 두드러지는 시의 세계가 이 층의 아동들에게 적응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독 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가 그 주되는 위치에 놓인다는 것은 말할 뿐이며 산문도 또한 이런 층 아동들의 사고와 감정의 특질을 파악한 위에서 시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이루어질 때 이것은 시나 다름없이 유년층 문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며 그 자체의 노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연령층 문학의 수법을 고려하여 볼 때 여기에서는 수법이 그 본질의 일부를 이루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문학이 다른 연령층 문학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수법상의 한 특징이며 동시에 그 본질인 웃음을 말하여야 할 것이다.
유년층 문학에서 이 웃음의 정신은 그 정수요 생명이다. 계몽의 목적도 교양의 지향도 웃음을 수반해야 하며 웃음 속에 감추어져야 한다. 이 웃음은 작가가 민첩한 직감을 가지고 형상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서와 대상을 형상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유년층 문학에 있어서의 웃음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작품의 정신으로 수법으로 살리지 못하는 데서 이 문학의 본질과는 인연이 먼 문제가 파생하게 된다. 즉, 유년을 위한 문학에서 웃음이 없을 때 계몽성과 교양성은 노출을 면치 못할 것인바 이 노출을 반대하는 나머지 이 두 가지 면의 근본 의의를 무시하든가 또는 약화시키는 현상이 그것이다. 유년층 문학에서는 계몽도 웃음으로 싸고 교양도 웃음으로 쌀 때 비로소 효과를 보게 된다. 작가가 감자 한 알에서도 웃음을 느끼며 이 웃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년 문학은 이루어진다. 계몽과 웃음의 관계를 구체적인 작품 내용으로 밝혀보기로 하자. 할아버지 매기에게는 굵고 긴 수염이 넷, 손자 매기에게는 가늘고 작은 수염이 넷인데 이것은 손자 매기가 할아버지 매기의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웃음 속에서 유년들에게 매기라는 물고기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또 그 매기의 형태를 샘물세기에 기초하여 가르칠 수가 있을 것이다. 개구리는 바지를 입었는데 그 바지는 새파란 빛나는 바지를 입었다고 할 때 여기서는 웃음 속에 얼룩개구리의 형태를 가르칠 수가 있으며 얼룩말은 먹칠한 쪽무의 걸상위에 누웠다 일어섰다고 할 때 여기서는 웃음 속에 얼룩말의 형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또 오리 새끼가 물에서 나왔다. 어서 몸뚱이를 훔치게 수건을 주라고 할 때 여기서는 웃음 속에 오리의 생태를 가르칠 수 있으며 할미새가 개울가에 날아다니며 개울가에 동글동글한 자개돌을 죄다 제꼬리로 달아져 놓았다고 할 때 여기서는 웃음 속에 할미새의 생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또 교양과 웃음의 관계를 구체적인 작품의 내용에서 밝혀보기로 하자. 얼굴이며 손발을 씻기 싫어하는 아이는 하루아침 강아지로 되어버린다고 할 때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교양의 목적이 이루어지며 어머니의 치마에 버섯이 하나 돋아서 어머니가 부엌으로 갈 때도 치마 뒤에 붙어 들어오고 한다고 할 때 여기서는 웃음 속에 어머니에 매달려만 다니며 혼자 놀기 싫어하는 아이에 대한 교양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어두운 밤 방 안에서 어마어마하니 큰 사람의 눈이 번뜩인다고 생각한 아이가 아침에 깨어보니 그것은 선반 위에 얽힌 여행 가방에 두 자물쇠 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웃음 속에 겁 많은 아이에 대한 교양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 헝겊으로 만든 장난감 곰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통대로 싸매고 침상 위에 눕혀놓았다고 하였을 때 여기서는 웃음 속에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높은 인도주의의 정신을 심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뭇개비로 만든 송아지를 조그만 널쪽 한 끝에 놓고 이제는 낭떠러지가 되어 갈 수 없다고 하였을 때 여기서는 웃음 속에 아이들의 머리를 그 어떤 문제의 처리해로 해결해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유년층 아동들은 메마르고 굳고 딱딱하고 엄격한 것을 싫어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성정과 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을 무시한 조건 위에서 작품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르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유년층 문학의 뜻을 두는 작가들은 어린아이들의 말을 흉내내고 그 노름놀이를 본받아 작품에 짜낼 것이 아니라 웃음의 철학이 흥건히 젖을 수 있도록 웃음의 철학을 해득하는 수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조선문학 1957년 6월에 백석이 쓴 큰 문제 작은 고찰이라는 평론. 정말 시는 시같이, 소설은 소설같이, 평론은 밑에 이론이 있고 정말로 글이 짜임새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쓰신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